지킬과 하이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민아, 너를 못 본 지 4개월이 지나고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은 아예 없어졌지만 계절의 변화는 느껴지는구나. 바람도 차가워지고 아침 저녁으론 많이 쌀쌀해졌어. 내가 있었다면 4개월 동안 뭘 하고 지냈을까? 여전히 공부하고 독서실 다니며 틈틈이 친구 만나고 지냈겠지. 좋아하는 자전거도 탔으면 좋았을 텐데.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들도 만났을 텐데 아쉽네. 아, 군대 간 친구들도 국회 정원 돕겠다고 했어. 아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생전 널 모르는 분들도 본인 일처럼 나서주시고 연락도 없던 사람들에게 연락하시면서 청원 독려하시고 계셔. 한 명이라도 더 동의를 구하려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놀랄 거야. 지금처럼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 지금 87,700이야. 검색창에서 국회 청원 입력하시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청원 시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동의하기를 꼭 누르셔야 합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께서는 꼭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평생 접할 일이 없을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은 괴로운 일이었어. 너나 우리는 누구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네가 한강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고 싶을 뿐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꽤 있단다. 우리가 몰랐던, 영원히 알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알려줄게. 1. 도움이 될 것처럼 접근해서 정보를 얻고 우리를 이용하고 돈을 버는 사람. 갖은 노력을 통해 아빠 전번을 얻어 연락하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서 기대를 갖고 만나보면 허황된 소리만 늘어놓아서 우리를 힘들게 해. 그리고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서 아빠와 연락이 된다고 홍보하고 관심을 끌어. 얘기거리가 동나거나 아빠가 대답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해서 관심을 끌고 문제가 되면 폐쇄하더라. 2.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지만 관심을 끌만한 허황된 정보 게시. 우린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입원한 적도 없는데 매번 우리가 입원했다고 관심을 끌어. 우는 우린 황당하고 피곤하지만 마음 착하신 분들은 사실인 줄 알고 걱정하시지. 잊어줘도 아니게 그냥 아빠한테 시비 걸어서 관심 끌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3. 각종 카페나 기사 댓글에서 지나치게 흥분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헐뜯는 사람들. 무엇보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아직 경찰도 밝히지 못한 너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함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야. 웬만하면 진실이 아니니 넘어가려 했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 신경 안 쓰려 했는데 반복적으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냥 둘 수 없어서 경찰에 고소했어. 그렇잖아도 업무 초과인 서초 경찰서에 넣는다는 게 맘에 걸리지만 우리 주소지니까 어쩔 수 없었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진짜 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전보다 인력이나 장비가 충원된 건지 모르겠더라. 40%의 경찰 인력이 충원되었다고 하던데 예전과 똑같은데 일만 늘어난 느낌이야.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했었고 겨우 몇 번 댓글 단 사람들은 뺐어. 그래도 변호사분들이 열심히 체증을 해서인지 증거가 200쪽이 넘더라. 이상한 건 피의자가 비슷한 일로 고소를 엄청나게 했는데 서초세에 낸다고 언론에 나왔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조사받는 분들 보니까 서울경찰청에서 받더라고. 서초세의 업무를 덜어주려고 그런 건지 압박을 하려고 그런 건지 궁금했는데 물어보니 중요한 사건은 서울청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 정작 중요한 너희 죽음에 대한 수사는 서초소에서 하고 발표만 서울청이 하더니 오늘 서초소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7시간 했는데 반밖에 못해서 다음에 더 하기로 했어. 그럼 270명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무엇이 명예훼손이고 무엇이 모욕인지 하나씩 설명해야 하니 다시 또 그 지저분한 글을 봐야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어.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어느 카페에서 근거도 없이 너무나 너를 모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 난 그런 사람이 사회 부정응자이거나 돈 받고 대신해주는 사람으로 짐작했었는데
체증하고 특정하다 보니 너무나 멀쩡한 가정주부인 걸 알게 되었어. 본인이 블로그에 가족 사진과 아이들 사진까지 올려놓고 한편으론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지. 아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그 남편은 아는 건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알게 되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지 놀랍더라. 제일 큰 충격이었어. 멀쩡하게 이것저것 사업하면서도 이 일에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너를 헐뜯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 이미 구속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기사에 따라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너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심한 사람은 혼자 37건이더라. 이전에 뉴스에서 볼 땐 댓글 고소가 쉬운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번거롭고 쉽지 않았어. 일일이 체증하고 변호사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하고 정리해서 고소해도 다들 리그로 활동하니까 경찰에서 일일이 해당 회사에 연락 보내서 수소문해야 하고 각자 사는 데가 틀리니 해당 관할서에서 조사도 받아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경찰에서 검찰로 넘길 거고 보통은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명예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이라고 하더라. 나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벌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잖아. 그런데 결국 이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벌금을 내고 또 한다면 가중처벌 될 테니 안 하겠지. 그 사람들 벌금형을 받기 위해 내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다니 아이러니하지.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너와 우리를 위해 동의해 주시고 비바람 부는 날에도 추모해 주시고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들이 있지. 그것 또한 전혀 예상 못했던 부분이야. 엄마랑 다짐했단다. 내 억울한 게 밝혀지고 나면 도움 주신 분들께 고마움도 갚고 주위도 돌아보며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살자고. 그리고 나서 너를 만나러 가도 되겠지? 내가 여기서 했어야 할 좋은 일들을 우리가 더 하고 갈게. 제가 서초서에 두어 달 전에 고소한 사건 번호는 2021-006790입니다. 계속되는 정민이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진입니다. 러시아에 갔으니 그래도 역시 발레를 봐야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